경험을 바탕으로 글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 뭘까? 수필이야, 수필. 수필. 그럼 수필 개념부터 보고 가야지. 앞으로 잠깐 넘겨보자. 자, 수필. 글쓴이가 일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생각이라는 느낌을 형식이 있다 없다, 형식 없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 우리가 소설은 뭐야? 소설은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글이지. 근데 수필은 경험이고 자기 있었던 일,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형식이 있다 없다, 형식이 없다, 자유롭다, 자유롭게 쓴 글이다. 그러면 수필의 특징은요, 자기가 자기 경험을 쓰니까 개성적이지. 개성적. 글쓴이의 가치관, 정서, 말투 등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고, 자기가 자기 얘기 적으니까 주관적이고 고백적,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 글이고, 누구나 쓸 수 있어. 이 수필의 종류에는 일기, 기행문 이런 거 다 수필의 종류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일기는 초등학생 꼬맹이들도 쓰지, 그지? 그러니까 굳이 작가가 아니어도 돼. 그래서 비전문적인 글이고, 작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중적인 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변잡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몸신자야. 몸 주변에 잡다한 것을 기록한다. 모든 게 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신변잡기적,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형식이 없어. 형식적 제약이 없게 자유롭게 쓰는 것. 일기글, 편지글, 기행문, 이거 다 수필이야. 형식의 제약은 없지만은 글의 짜임은 있어야지. 처음, 중간, 끝은 있어야 되지, 그지? 글의 짜임은 있지만은 형식의 제약은 없다. 자, 수필의 종류를 보면 경수필, 이 경자가 무슨 경자는 가벼울 경자야. 가벼움 이런 뜻이고, 중자는 무거움이야. 그러면 가볍게 쓴 글, 일상에서 얻는, 일상생활에서 얻는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 경수필이고, 가볍고 일상적인 소재를 다루고, 그래서 친근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글쓴이의 감정과 정서가 중심이 되고, 1인칭 나가 잘 드러나 있고. 1인칭 나는 누구야? 이 1인칭 나는 글쓴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 편지, 일기, 감상문, 기행문 이런 것들이 경수필이 들어가고, 중수필은 글쓴이가 사회적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 거다. 사회적 문제나 무거운 내용을, 그래서 무거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무겁고 딱딱한 느낌,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 주장하는 글 같은 느낌이 강해. 글쓴이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1인칭 나가 잘 드러나지 않아. 보통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 1인칭 나가 잘 드러나지 않고 논술무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우리 신문의 칼럼이나 평론 이런 것들이 중수필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경험을 바탕으로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글을 쓰는 방법, 어떻게 글을 쓸까?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어떤 거,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중요한 건 솔직하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고 써야 되는 거야. 나쁜 짓 하다 없으면 되진 않겠지, 그지? 그리고 경험을 담은 글쓰기의 가치는, 자, 다시 글을 써보면 오래 기억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읽는 독자에게는 감동이나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경험을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세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뒤로 넘길게요. 자, 우리 그러면
수필 엄마의 눈물 장영희 선생님을 그리고 장영희 선생님은 장애인이었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거든. 자, 엄마의 눈물이 왜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유학 갔다 오셨네. 그지? 그때 가져온 짐 보따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자,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어제는 불가피하게 미국 대학에 썼던 자료들을 꺼내야 할 일이 있어 10년 묵은 짐을 정리하는데 다락 한 구석에 영희짐이라는 이라고 크다랗게 매직펜으로 쓰인 상자가 눈에 띄었다. 자, 여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짐을 제대로 못하고 차일피일 미뤘는데 찾을 서류가 있어가 찾다 보니까 영희짐이라고 크다랗게 있대. 그러다가 그 짐을 뒤집다가 이제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발견한 거야. 어린 시절에 썼던 일기장을 발견한 계기가 미국을 외국 갔네, 그지? 미국 대학에서 썼던 자료가 필요했던 거야. 내가 유학 간 사이에 이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어머니가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 놓아둔 상자였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 공책, 시험지, 태고적 물건들. 가운데 아주 낡은 와이셔츠가 하나가 끼어 있었다. 자, 상자에 있던 물건, 첫 번째 상자에 있던 물건, 첫 번째. 자, 그리고 열어보니 신기하게도 초등학생 때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이 어렸을 때 생명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던 보물상자였다. 이 보물상자는 소소하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소소하지만 가치 있는 물건이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물건이고 동생들과 싸워가면서 모았던 예쁜 굿을 이런저런 상장들, 내가 좋아했던 만화가들의 만화를 흉내내 그린 그림들, 그리고 맨 바닥에는 3학년 7반 47번 장영이라고 쓰인 일기장들이 있었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야. 소설은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그레이자임 처음 가운데 끝은 있거든. 여기가 처음 부분이고 호기심에 일기장을 대충 훑어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이 썼다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꽤 세련된 필체. 오히려 지금 나는 악플로 소문나 있다. 동생 태어난 날, 또 딸이다. 땡땡땡 초콜릿 정쟁.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애. 자, 이거 굉장히 요거는 제목 봐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재밌는 제목이고요. 굉장히 가벼운 내용임을 알 수 있지, 그지? 등 재밌는 제목들이 되게 재밌는 제목들이야. 눈에 띄었다. 나는 짐 푸는 것을 잠깐 접어두고 본격적으로 일기를 읽어 나가기 시작했다.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작고 어둡던 다락방이 갑자기 10살짜리 소녀의 꿈과 희망으로 환해지는 것 같았다. 30여 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이 일기장을 읽는 순간 10살짜리 꼬맹이의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 점점 추억에 빠져드는 글쓴이에 빠져
뜨는 글쓴이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일기는 매번 이제는 동생과 사이좋게 놀아야지, 다음번엔 벼락 공부를 하지 말아야지 등 해야지라는 결의로 끝나고 있었다. 되게 일기가 그렇지 그지? 결의는 곧 실행이라고 생각하는 순진무구함이 재미있어 계속 일기를 넘기는데 문득 12월 15일자의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자, 일기 제목이 뭐야? 일기 제목과 구체적인 날짜가 제시되어 있고, 이 일기 제목이 지금 수필의 제목이지, 그지? 일기 제목과 구체적 날짜가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관심을 유발하고, 그리고 또 뭐야? 이어질 내용 짐작하게 하지. 이어질 내용을 짐작하게 하고, 이야기 분위기를 전환시켜주고. 자, 그 다음 갈게요. 제목, 엄마의 눈물. 예, 이게 실제 일기지.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양동이에 담고 계셨다. 자, 이거 연탄재는요, 눈이 오면 연탄재 뿌리면 미끄럼을 방지하거든. 그래서 자, 연탄재를 뿌려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거고,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질 않겠다. 학교에 갈 때 보니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자, 엄마는 왜 이렇게 연탄재를 학교 가는 길까지 뿌릴까? 장영희 선생님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는 글쓴이를 돌보기 위해 자주 학교에 왔어. 자, 그 이로 그러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가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더욱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내가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을 때는 엄마는 숨을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 같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자, 엄마의 눈물은 뭐야?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땀, 그 땀, 이게 엄마의 눈물인 거야. 엄마의 눈물인 거고, 자, 나를 얻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너 어떡하니? 생각하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누워서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자, 이 글쓴이는 소아마비에 걸렸네, 그지? 그래서 다리가 불편했어. 그러니까 글쓴이가 엎혀 다닌 이유가 글쓴이가 소아마비라서 제대로 긋지를 못했어. 그랬기 때문이고요. 다 부분 볼게. 일기를 보면서 입에서 미소가, 눈에는 눈물이 돌았다. 꿈을 이루는데 누워서 떡 먹기라는 표현을 쓰는 10살짜리 어린아이의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누워서 떡 먹기, 이거 뭐야? 쉽게 이루는 거잖아. 그래서 자,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웃게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표현이 웃어서 재미있어 웃음이 났고, 웃음이 난 이유고, 이건 학교에 가기 위해 모녀가 매일매일 싸워야 했던 그 용맹스러운 투쟁이 새삼 생각나 눈물이 났다. 투쟁은요, 싸움이지, 그지? 투쟁.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 자체가 투쟁이었던 거야. 글쓴이 어머니에게는요, 글쓴이와 어머니에게 매우 거대고, 학교 가는 일이 매우 고되고 어려운 시절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야. 학교 다니는 일 자체가. 돌이켜보면 학창시절 내게 학교 간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간다의 문제였다. 우리 집은 항상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로 이사하였기 때문에, 자, 학교까지는 고작 200-300m 정도의 거리였지만, 자, 왜 학교 근처로 이사했을까? 글쓴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글쓴이가 비교적 학교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것도 내게는 버거운 글이었다. 자, 소아마비 때문이에요. 소아마비 때문에 그것도 힘든 거야. 200-300m밖에 안 되지만, 게다가 비나 눈이라도 오는 날에는 학교에 가는 일이 그야말로 필사적인 투쟁이었다. 비 오고 눈 오는 날. 아침마다 우리 6 형제는 제각각 하루의 시작을 위해 대전쟁을 치렀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차지였다. 왜? 다리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두꺼운 솜을 넣어 직접 지으신 바지를 아랫목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 입히시는 일에서 시작하여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보조기 신기는 일까지. 자, 등교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야. 그게 엄마가 해주셔야 됐던 거야. 등교하기 위해 어머니가 했던 일, 어머니가 했던 일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서 우리 모녀는 학교 가기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가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는 나를 업어서 데려다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자, 학교 데려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화장실도 못 가니까 화장실에 데려가기 위해 2시간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야 했다. 그때 일종의 신경성 유노증 같은 것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오셨을 때 가고 싶지 않던 화장실도 어머니가 일단 가시기만 하면 갑자기 급해지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어머니는 항상 노심초사, 틈만 나면 학교에 뛰어오시곤 했다. 이게 이제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온 이유야. 화장실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온 이유. 2시간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화장실을 데리고 가는 거야. 어머니와 내가 함께 걸을 때면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리거나 내 걸음을 흉내내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며 갈라자. 신기하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철이 없어서였는지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 적어로 겉으로 그 놀림을 무시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러 보조기 구두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앞만 보고 걷곤 했다. 굉장히 보면 이 장영희 선생님은 당당하고 긍정적인, 아이들 놀림에 오히려 구두발 그 보조기 소리를 크게 낼 정도로 당당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어. 자, 여기 또 발로. 그러나 어머니는 쉽사리 익숙해지지 못하셨다. 아이들이 따라올 때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총이라도 겨누고 있는 듯 잔뜩 긴장한 채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그러시다가 어느 순간 헥 돌아서서 날카롭게 그만두지 못해? 얘가 너한테 밥을 달라든 옷을 달라든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다. 자, 엄마가 오히려 화를 내는 거야. 왜? 상처 입을까봐. 어린 시절에 글쓴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행동이야.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행동. 자, 언제나 조신하고 말없는 어머니였지만 기동력이 없는 딸이 이 세상에 빌붙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억척스러운 전사였다. 억척스러운 전사. 자, 딸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니의 강인함을 억척스러운 전사로 표현한 거야. 눈이 오면 눈 위에 연탄재를 깔고 비가 오면 한 손으로 딸을 받쳐 업고 다른 한 손으로는 운살을 든 채 딸의 길과 방패가 되는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슬프고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뿐인가 글핏하면 했던 수술과 수술 후 두세 달씩 이어지는 병원 생활. 상급 학교에 지금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때는 학교에서 장애인을 안 받아줬어. 그래서 상급 학교에 갈 때마다 장애가 있다고 하여 입학시험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학교들. 자, 지금하고 아주 다른 모습이지. 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거야. 나 잘할 수 있다고 제발 한 자리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이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었고, 어머니의 눈물, 아까 엄마가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엄마의 그 얼굴에 흐르는 땀이었지, 그지? 자, 그것은 이 세상의 슬픔,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없는 가르침이었지만, 자, 어머니는 한 번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 나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자, 요 앞에 하겠다. 하나, 자, 여기에 자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세상에 그래도 악착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이 말은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시련을 이겨냄. 그리고 가슴 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 놓칠 수 없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슬픔은 눈물로 정복될 수 없다는 말없는 가르침. 여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 자, 나약한 마음으로 세상의 온갖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 극복하기 어렵다는 가르침이고, 가슴 속으로 흐르던 엄마의 눈물은 10살짜리 딸조차 놓칠 수 없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여기까지 중간 부분이고, 이제 끝부분.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어디선가 본 책의 제목이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긋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식을 얻고 눈물 같은 땀을 흘리며 끝없는 청계로 올라가는 어머니.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며 깊이 한숨 쉬는 어머니.
정상이 아닌 자식의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따갑게 느끼며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걷는 어머니, 이 용감하고 인내심 많고 씩씩하고 하느님 같은 어머니들의 외로운 투쟁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며 보잘것없는 이 글을 나의 어머니와 그들에게 바친다 하면서 끝맺고 있고, 자, 학습활동 가보자. 정리해보자. 학습활동 가기 전에.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일기를 보고 떠올린 경험과 이를 통해 느낀 점 정리해보자. 떠올린 경험은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등교했던 일,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어머니가 2시간마다 한 번씩 오셨지, 자주 오셨던 일,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혼내셨던 일, 힘들었던 병원 생활과 매번 어려웠던 상급학교 진학 문제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글쓴이가 느꼈던 점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었다? 어머니 때문이었음을 깨달았고, 어머니의 희생에 사랑과 응원을 맨 끝에 보내고 있지. 이 글에서 자신이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써보자 해가지고, 자, 비가 오면 한 손으로 글쓴이를 받쳤고 다른 한 손으로 우산을 든 채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 여기에 감동을 느꼈는데 그 까닭은, 자,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 어머니께서 비를 맞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를 다친 나를 안아서 차에 태워주셨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건 각자 생각해 보시고요. 3번, 이 글의 글쓴이처럼 자신의 경험을 글로 쓰면 어떤 점이 좋을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경험을 오래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자,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야. 학습 꼭 보자. 어머니의 눈물 의미는요. 일기 제목이지. 일기 제목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어린 글쓴이를 업고 오면서 어머니가 흘린 이마에 땀이지 땀. 땀을 어머니의 눈물로 생각한 거지. 보고 글쓴이가 떠올린 것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보고 글쓴이가 떠올린 것.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의 의미다. 엄마가 정말 눈물 흘린 건 아니야. 경험을 담아 글을 쓰는 것의 가치는 경험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요. 글로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자,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방법은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하고, 쓰는 방법,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해야 돼.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그리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떤 가치관, 올바른 가치관을 담아야 한다. 그 다음 가자. 자, 적용학습에 적용학습 여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게 이제 주는 글을 한번 써보자고 되어 있고요. 읽어보면 되고, 압축파일 가자. 우리 압축파일 수필인데요. 어떤 수필이야? 가볍게 쓴 경수필이고, 해고적, 어릴 때를 돌아봤지. 그래서 해고적, 자기 경험을 적은 거니까 경험적. 자,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으니까 고백적인 것이고, 어린 시절에 일기하고 그 시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제재고, 주제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고, 그리고 어린 시절 경험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고 그 일기 부분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지, 그지? 자신이 겪었던 차별과 불편이 진솔하게 솔직하게 담겨 있는 거야. 글쓴이가 떠올린 그 경험,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등교했던 일, 그리고 화장실 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오셨던 일, 아이들이 놀릴 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혼내셨던 일. 자, 힘들었던 병원 생활과 매번 어려웠던 상급 학교 진학 문제가 글쓴이가 떠올렸던 경험이고, 여기서 글쓴이가 느낀 점은 어려운 세상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어머니 때문에, 자, 어려운 세상에 꿋꿋하게 올 수 있었던 힘, 그거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에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방법과 경험을 글로 쓰는 것의 가치는요.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동을 느꼈던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담아서 글을 써야 되고 그러면 오래 기억할 수 있지.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거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용 생성하기. 어떤 걸 쓸까 떠올려야 되지, 그지? 사진첩이나 일기 등을 보면서 경험을 떠올리고, 그리고 그 중에 가치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가치 있는 경험을 선정해야 되겠지. 그리고 주요 내용과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일단 정리해보고, 내용 조직하기는 처음 부분에 어떤 거 넣을까, 가운데는 어떤 내용을 넣을까, 끝에는 어떤 걸 넣을까, 이렇게 구성하면서 글의 테두리, 줄기, 뼈대를 작성하는 거 개요 작성이라 그래. 개요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표현하기는 글쓰기야. 솔직히 글쓰기 이제 이렇게 뼈대를 갖춰놓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글을 씁니다. 글 한번 쓰고 끝입니까? 아니지. 뭐 해야 됩니까? 고쳐 쓰기를 해야 되는 거야. 고쳐 쓰기를 하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주제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고쳐 쓰기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소리 내어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은 찾아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하고 평가하기. 자,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경험이 잘 드러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다는 문제하고 그리고 155쪽에 가면 어휘 문제 두 문제 있어. 여기 어휘 문제 두 문제 하고 그리고 뒤에 대단한 평가까지 다 풉니다. 끝까지 다 푸는 거야.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